안녕하십니까. 강동 튼튼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변재성입니다. 오늘은 척추질환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자주 발생하는 측만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측만증이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을 이루는 정상적인 척추와 달리 척추체 자체의 회전 변형을 동반하면서 척추가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 어깨나 골반이 올라가 보이며 몸통이 휘어져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청소년 때 생기는 척추 측만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급격히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측만증의 원인으로는 원인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급격히 악화되며 특히 여학생에게서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세나 습관에 의해서도 측만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계속 맨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의자나 책상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장시간 공부를 한다든지 엎드려서 컴퓨터나 IT 기기 등을 사용하는 이런 자세에 의해서도 측만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측만증이란 주로 사춘기 전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키가 큰 동안 척추도 계속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측만증도 계속 악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측만증도 대부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창 성장하는 단계인 청소년 시절에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측만증은 크게 구조적 측만증과 기능성 측만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측만증이란 자세가 불량할 때 혹은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날 때 골반이 틀어졌을 때 또는 주간판 탈출증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으며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측만증과 기형 등에 의한 선천적 측만증 혹은 근육 및 신경질환에 의한 신경근육성 측만증 그리고 외상이나 종양에 의해 생기는 측만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브의 모양에 따라서 흉추부 망곡, 흉요추부 망곡, 요추 망곡, 2차 망곡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측만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어깨나 골반이 올라가 있거나 혹은 어깨 날개 쭉지뼈가 튀어나와 보이거나 여학생일 경우 치마가 자주 돌아간다든지 배꼽이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측만증이 있을 경우에는 만성적인 목, 허리 통증이나 근육통, 염자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흉통이라든지 휘어진 척추체 주변으로 해서 자율신경계의 변화로 인해서 식욕 저하 또는 소화불량, 만성적인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합승 능력 장애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척추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디스크라든지 관절염 등의 생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의심이 되면은 우리가 등심대 검사나 체형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등심대 검사란 양발을 모으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90도 구부리게 합니다. 그러면 측만증이 있으면 한쪽 등이 더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 어느 한쪽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거나 혹은 검사 시에 불량한 자세로 검사를 하게 되면 측만증이 없어도 측만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확인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만증 검사를 할 때 MRI나 CT와 같은 정밀한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선 자세에서 뒤에서 앞으로 촬영을 합니다. 측만증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디스크와 같은 질병이 생기게 되면 심한 통증과 성장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만증 각도가 20도 미만일 때는 도수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어 더 이상 악화가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측만 각도가 20에서 40도 사이일 경우 보조기 착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보조기로 미러키 보조기와 TLSO 보조기가 있습니다. 미러키 보조기는 측만증이 목 근처까지 있을 때 착용을 합니다. 물론 그 아랫부위에 측만증이 있을 경우에도 착용은 가능합니다. TLSO 보조기는 가슴, 흉추, 중간 아랫부위에 측만증이 있을 경우 착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TLSO 보조기는 목 근처까지 보조기가 나오지 않으며 옷 속으로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미용상으로 미러키 보조기보다 유리합니다.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보조기의 종류와 착용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시간 착용법은 운동하거나 목욕하는 시간을 제외한 항시 착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만증이 한창 진행하고 심할 때는 이 23시간 착용법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16시간 착용법은 일상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8시간 착용법은 우리가 잠잘 때만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8시간, 16시간 착용법은 보조기를 뗄 때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보조기는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완료되면 측만증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조기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휘어진 척추를 반듯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만증 각도가 40에서 50도 정도 휘어졌을 경우 성장이 아직 남아있거나 측만증 정도가 점점 진행할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만증 각도가 50도 이상일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0도 이상일 경우에는 성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측만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허리 운동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의 원리는 우리가 휘어진 나무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올가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휘어진 척추체에 반듯한 쇠기둥을 대어 고정을 합니다. 하지만 휘어진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측만증 환자들에게 수술을 할 경우 나사못과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며 뼈의식을 통해 단단히 고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겠습니다. 측만증의 치료 방법과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단 당시의 척추의 휘어짐 정도와 뼈의 성장 나이입니다. 우리가 나무의 나이트를 보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의 몸도 골반을 보면 뼈의 성장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뼈의 성장 나이가 어릴수록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으며 처음 진단 당시에 허리가 많이 휘어 있거나 흉추 부위에 측만증이 있을 경우 많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에게서 더 악화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척추 측만증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심장과 호흡기 질환, 그리고 퇴행성 척추 관절염, 그리고 피로감이라든지 관절의 기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에는 이런 보조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보조기 치료와 수술 치료 외에 운동 치료와 도수 치료가 있습니다. 뒤틀려진 흉곽과 척추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가 휘어진 척추 골반 주변에 불균등해진 근육을 자극하는 치료입니다. 운동 치료는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타이트한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커브에 맞는 일상생활 속 자세를 교육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체형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취해야겠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상체를 구부정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세워 앉으며 다리를 꼰 자세를 하지 않으며
5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목, 허리 부위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엎드려 자지 말고 되도록이면 반듯하게 누워 자도록 노력합니다. 골반이나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상당히 중요한데 양발을 크게 벌리고 걷는 팔자 걸음을 걸을 경우 척추 변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뼈와 근육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무게중심이 앞뒤 옆으로 쏠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제일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가장 측만증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므로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측만증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